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소장의 이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분석 결과 그 속 숨겨진 이야기 5번째 이야기 회귀 분석 빚값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빚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빚값에 대한 자세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차 시와 4차 시 때 B값, SE값에 의해서 P밸류가 계산되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 이 B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인데요. 단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순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비표준화 계수 B값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요즘 논문에서는 B값 대신에 베타 값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베타 값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 계수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관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베타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변수는 뭐냐? 같은 변수란 얘기예요. 같은 변수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더 원론적으로 그럼 이 B값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다는 얘기죠. 회귀 분석의 사실은 B값이 굉장히 중요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에서 이것을 B값을 이용하면 회귀식을 쓸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0.420 플러스 0.946x가 됩니다. 자, 여기서 x, y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y라고 하는 변수는 충성도, 브랜드 충성도라고 하는 변수고요. x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 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충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물어보는 조사를 한 거고 이건 둘 다 리커드 7점 척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5점 척도를 하는데요. 5점 척도나 7점 척도나 결국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이 B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장 쉽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브랜드 충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은 7점 척도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점이 나올 거고요. 브랜드 신뢰 충성도라고 하는 것도 역시 1, 2, 3, 4, 5, 6, 7점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측정한 이 변수들의 값은 어디에서 움직이냐? 요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데이터는. 이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독립변수는 1에서 7까지 측정됐기 때문에 X값은 1에서 7만 나올 수 있어요. Y값은 브랜드 충성도도 1에서 7점까지 측정했으니까 1에서 7점 사이, 즉 요 네모 박스 안에서만 데이터가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보면 Y값이 회귀식이 마이너스 0.420 플러스 0.946X예요. 그러면 식을 그대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0.420을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 정도면 요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0.420 회귀 분석을 하면서 이 상수항에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일단 좀 놔두고요. 자, 그다음 회귀 계수 요 값이 얼마냐? 0.946이에요. 대충 1 정도 되네요. 그러면 기울기를 따져보면 어떻게 정도 되냐?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회귀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회귀식이 얼마? 기울기가 0.946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어디상의 회귀식은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이 회귀식이에요. 다만 이 회귀식을 그렸을 때 값이 어디? 시작점이
y의 실점 마이너스 420에서 시작되어야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y 값은 절대로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y 값은 여기 1점에서 7점 사이만 나오는 게 실제로는 7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그 사람이 인지하는 브랜드 가치가 4점이었어요. 그러면 4점이었으면 이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4점을 인식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브랜드 충성도는 몇 점일 거냐라는 얘기야. 그러면 회계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점 420 플러스 점 946 곱하기 4가 되겠죠. 계산하면 420 플러스 아이고 여기 틀렸네요. 946에 4를 곱하면 46에 24 44 16 49 36 3점 그럼 3.784네요. 3.784가 되고 거기에 3.784에다 마이너스 420을 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463 3.364 즉 요 값이 얼마다? 3.364예요. 즉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지한 브랜드 가치가 4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가 될 거냐? 3.784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실제는 뭐 여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회계 분석에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때 X가 1 커졌을 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4점이 아니라 5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 가치가 5점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5점으로 늘어나면 이 사람의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가 늘어나느냐? 여기 3.784에서 0.946만큼이 증가합니다. 여기다 곱하기 5 하면 계산해 주면 됩니다. 946을 계산해 주면 0, 3, 7, 4.730이 되겠네요. 예, 그림상으로 조금 잘못 그려졌네요. 해주면 이렇게 여기 4.730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B값이 의미하는 바는 독립변수인 X가 1 커졌을 때 Y값이 얼마 커진다? 0.946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회계 분석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도록 할 건데 무엇을 할 거냐면 그러면 이 회계식이 의미하는 궁극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브랜드 충성도를 본 거예요. 뭐 어떤 점수가 나오겠죠? 여자가 있는데 5점이 나왔다. 남자가 있는데 3점이다. 남자가 있는데 2점이다. 여자가 있는데 7점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별과 브랜드 충성도의 사이 관계 분석을 하면 어떤 분석이 됩니까? 종속 변수가 브랜드 충성도이고 독립 변수가 성별인 분석이에요. 등간이나 비율 척도인 연속형 변수이고 명목 척도인데 두 집단이에요. 이때 쓰는 분석이 뭡니까? 바로 t-테스트라는 분석을 합니다. 자, t-테스트라는 분석을 했는데 그럼 t-테스트라는 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냐? 4.15595. 여자는 얼마? 3.9481이에요.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계산을 해주면 0.2078 만큼 차이가 납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0.2078만큼 높다는 얘기죠. t-테스트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t-테스트 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뭐 등분산 검정 먼저 봐야겠죠. p-밸류가 0.05보다 크니까 등분산이니까 위에 값 봅니다. p-밸류가 0.09가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미 t-테스트에서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 성별이라는 변수를 회귀 분석에서 더미 변수로 만든 거예요. 회귀 분석에서 더미 변수로 만든 즉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1을 0으로 바꾸고 2를 1로 바꿨어요. 그래서 dsex라는 변수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놓고 무엇을 했느냐? 더미 회귀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개수표가 나와서 b값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회귀 분석처럼 쓰면 다시 수식을 쓰면 이걸 가지고 회귀 분석처럼 회귀식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 y는 4.156 마이너스 0.208 dsx f가 될 거예요. 변수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써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데요.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재미난 성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귀 분석에서 p-밸류를 봤더니 0.099예요. 그런데 t-테스트에서 p-밸류도 0.099로 p-밸류가 같네요. 자, 그 다음 제가 성별이라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줬는데 남자를 0으로 여자를 1로 바꿔줘서 그러면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여기 요 dsxf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의 값이 얼마예요? 0이면 남자죠. 계산해 볼게요. y는 4.156 마이너스 0.208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네요. 얼마입니까? 4.156이 나와요. dsxf가 0일 때 결국 뭐예요? 남자란 얘기죠. 남자일 때 y값 뭐죠? 브랜드 충성도가 4.156이에요. 여기 보세요. 남자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4.1559 반올림하면 4.156 맞죠? 자, 이제 dsxf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는 4.156 마이너스 0.208 곱하기 1이 되네요. 계산해보면 0.208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러면 8, 4, 9 3.948이 나오네요. 3.948 뭐예요? 여자일 때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냐? 4.948이에요. 4.948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 회귀식을 이용을 해서 이 자리 dsxf죠. 이 회귀식을 이용했는데 이 x 자리에 dsxf 자리에 0과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평균값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귀식을 다시 한번 이제 그려보죠. 회귀식을 그려보면 여기는 dsxf예요. 그리고 여기는 y 브랜드 충성도예요. 브랜드 충성도는 0, 1에서부터 7까지가 있죠. 자, dsxf는 제가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값을 원래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값이 0하고 1밖에 없어요. 4.156이네요. 그럼 계산해주면 4.156이면 대충 이 정도 나오겠네. 여기 정도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208이니까 줄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네요. 식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지만 x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의 범위가 d x f라고 하는 성별의 가지고 있는 변수는 0하고 1만 있으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여기가 얼마예요? 4.156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 커졌을 때 y는 얼마? 요만큼의 폭이 마이너스 0.208인 거죠. 208 작아진 거예요. 여기 얼마냐? 그거 3.948이라는 얘기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로 바꿔주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결과만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미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 여자죠. 레퍼런스, 남자죠. 그러면 회귀식만 보면 이 회귀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뭐냐?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냐? 남자의 평균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다? 상수값인 4.156이라는 얘기예요. 여자의 브랜드 충성도는 얼마냐? 4.156에서 0.208만큼을 뺀 값이 되는 거예요. 얼마다? 3.948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회귀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이 범주형 독립변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보면 회귀식만 보면 명확하게 그 각각의 값에 의해 값일 때 독립변수의 값이 남자 여자일 때 종속변수 브랜드 충성도가 얼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수값이 이제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어.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를 1, 2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더미 변수 안 바꾸고 1, 2로 그냥 분석하면 안 되냐? 해도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회귀 분석을 하는데 1, 2로 됐으면 x값은 1과 2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0, 1, 2, 3, 4, 5, 6, 7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 남자의 평균이 얼마예요? 4.156이었어요. 그러면 2, 3, 4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여자의 평균은 3.948이에요. 3.948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평균 값을 보면 4니까. 그리고 이거를 회귀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0.208이 될 거고 그럼 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보다 더 큰 값 얼마가 될 거냐? 4.156. 자, x가 1에서 2로 갔을 때 x가 1만큼 커질 때 208만큼 감소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0에서 1로 갈 때 어떻게? 0에서 1로 갈 때 x가 1 커질 때 y는 0.208만큼 감소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요 절편값은 얼마? 208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4, 6, 3, 4. 그러면 성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직접 회귀 분석을 해주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 상수값은 4.364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0.208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요 데이터거든요. 자, 여기서 종속 변수가 브랜드 충성도
DCXF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별이 있어요. 분석, 평균 비교, 독립표본 T검정에 가서 성별 남자 여자 있을 때 종속 변수 브랜드 충성도의 차이를 살펴봤더니 T테스트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4.1559, 3.948 하나. 그다음 P밸류가 0.099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회귀 분석을 가는데 회귀 분석에서 종속 변수에다가 브랜드 충성도 넣고 독립 변수에다가 뭘 넣습니까? 더미 변수로 만든 DCXF를 넣었어요. 확인해 봤더니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4.156에 마이너스 0.208까지 나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이제는 분석에서 회귀 분석 선형에 가서 빼고 성별을 집어넣었어요. 성별을 집어넣습니다. 자, 성별을 집어넣었더니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요. 어떻게 나온지를 보면 우리 아까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성별을 직접 넣으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4.364에 마이너스 0.208이라고 됐네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할 거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연속형 변수일 때 이 이야기 했었죠. 얘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형 변수일 때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가 브랜드 충성도고 X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브랜드 가치입니다. 다시 분석, 회귀 분석, 선형에 가서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독립 변수를 집어넣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회귀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회귀식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y는 마이너스 0.420 플러스 0.946 x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 회귀식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회귀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살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는 이거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 주니까 0, 1이라고 하는 값을 직접 넣어 주었을 때 y 값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어요. 이래서 쉬웠는데 이거를 연속형 변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기술 통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무슨 기술 통계를 구하느냐? 독립 변수인 브랜드 가치와 종속 변수인 브랜드 충성도의 기술 통계를 볼 거예요. 그러면 평균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가지고 엑셀로 제가 몇 가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첫 번째, 평균 값을 가져와 볼게요. 평균 값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계수 값을 가져올게요. 계수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값은 제가 필요한 값은 필요 없는 건 이제 지워볼게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제가 필요한 건 요거예요. 평균값. 브랜드 가치의 평균이 4.7254고요. 브랜드 충성도의 평균이 4.5012였어요. 그리고 회귀식을 살펴보니까 이런 회귀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회귀식이 y는 마이너스 0.420 플러스 0.946 x이죠. 범주형 변수일 때는 종속 변수 평균이 얼마다라는 걸 명확히 알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 x값에다가
독립변수의 평균은 4.7254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420 플러스 0.946 곱하기 4.7254가 되네요.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건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엑셀에다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는 이 값에다가 더하기 요 값에다가 곱하기 평균값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 계산을 그대로 해보니까 4.0502 여기가 조금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정확히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0512가 나와야 돼요. 좀 틀렸네요. 4.0512가 나와야 돼요. 제가 예상하는 이 값이에요. 그런데 요만큼 차이가 나오죠. 왜 그러냐? 자세히 보시면 요 값이 평균값이 이 값 그대로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표를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값을 복사를 하는 것을 조금 달리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값을 복사할게요. 그 다음 여기도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요 x값을 x의 평균을 보면 얼마 됩니까? 좀 길어졌죠? SPSS에 표현되는 것은 소점 셋째짜리 또는 넷째짜리까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엑셀에도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원래 값은 소점 17째짜리까지 대대로 된 값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요 값 그리고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요 값을 이용해서 4.0512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상수항에다가 더하기 회귀계수 곱하기 평균값을 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도 표시를 해주시면 소점 자릿수까지 제대로 표시해주면 4.051171875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됩니까? 4.051171875 어떻습니까? 두 개의 값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결국 회귀 분석에서 회귀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을 했냐? 이 회귀 식의 빚값을 이용을 하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무슨 평균? 종속 변수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한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살펴볼 거냐면요. 독립 변수가 3개 들어가면 다중의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분석, 회귀 분석에 들어가요. 종속 변수에 들어갔고 독립 변수에다가 요 3개 값을 집어넣었어요. 확인. 그러면 다중 회귀 분석이 나오는데 그럼 이 회귀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거죠. 다중 회귀 분석에서 회귀식을 쓰면 y는 마이너스 0.878 플러스 318x1 플러스 176x2 플러스 644 플러스 x3가 돼요. 이 회계식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x1이 1 커지면 y 값은 얼마 커진다? 0.318이 커진다. x2가 1 커지면 y 값은 176이 커진다. x3가 1 커지면 y는 644 커진다라는 얘기야.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 변수는 x1, x2, x3는 3개 변수가 동시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제 조건이 붙어요. x1이 1 커지면 y가 0.318이 커진대. 그런데
x2하고 x3도 있잖아요. 그런데 x1이 1 커지면 y값이 3.8 커진다는 무슨 얘기냐? x1이 커질 때 x2하고 x3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x1, x2, x3, y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각각 그냥 4점, 4점, 4점이었다고 치죠. 4점, 4점. 그래서 얼마 값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4점, 4점, 4점을 넣으면 얼마 값이 나오겠죠. 이때 이 사람의 x1 값이 4점에서 뭐로 바뀌냐? 5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x2하고 x3는 변화가 없이, 즉 조건이 다른 거는 다 고정되어 있다는 조건 하에 x2하고 x3는 변화가 없다라는 조건 하에 x1이 5 커지면, x1이 1 커지면 y값은 얼마 커진다? 0.318만큼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귀 분석에서 B값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회귀식을 알면, 회귀식을 이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y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y값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 y값이 얼마인지 설명하고자 할 때는 무엇으로? B값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논문을 할 때 B값 대신에 베타로 설명하죠. 왜? B값의 크기는 x가 1 커질 때 y가 318 커진다. x2가 1 커질 때 y가 176 커진다. x3가 1 커질 때 y가 644 커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값은 644라고 하는 값이 176에 비해서 값이 더 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 x3가 x2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B값에 대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B값은 크기가 크다고 해서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시킨 것이 뭐냐? 바로 베타값이었죠. 이 베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B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즉 B값을 이용을 하면 평균, 종속 변수의 평균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회귀 분석 세 번째 시간 B값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아가서 B값에 대한 좀 더 다른 이야기들, B값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B값이 이렇게 나왔는데 B값이 좀 더 다른가? 예를 들어서 12.378 나왔는데 P밸류가 얼마 나와야 돼요? 일반적으로 B값이 크면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해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유의하지 않죠. B값이 0.001 나왔어요. 그럼 B값이 굉장히 작죠. 그런데 P밸류로 봤더니 P밸류도 유의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B값과 P밸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차시 회귀분석 B값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